제가 증세 군불대기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KDI가 경제 동향을 발표할 때일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3개를 내놨죠. 기준 시나리오와 하위 시나리오 그리고 상위 시나리오. 하위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진다고 했고요. 상위 시나리오는 플러스 1.2%까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달기를 이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된다 하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KDI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증세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점점 현실화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획재정부의 김용범 차관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여기서 이미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연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한다고 말했거든요. 이 사회적 연대라는 의미가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국가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부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뜻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대 특별세 도입하는 것을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연대 특별세가 뭘까? 이게 보면 좀 들어가 보면 소득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부자 여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것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IMF에서 제안한 겁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이 부자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부자 정세를 하겠다는 암시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증세, 부동산에 대한 증세, 그리고 부자에 대한 증세 이미 드러나고 있지요. 지금 전월세에 대한 것도 신고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집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전월세에 대한 세금, 임대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전체 가구가 한 600만 좀 넘는 가구, 625만인가 전월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서 임대소득세를 내는 그 가구 주택죠. 소유주는 한 100만이 조금 넘는 정도. 실제로 505만은요. 지금 임대소득세를 안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세금도 505만의 세금을 낸다. 이거 엄청난 정세가 될 거예요. 505만이면요. 경제활동 인구가 한 2,300, 400 되잖아요. 그중에 500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0만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20%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의 20%가 넘을 겁니다. 20%가 넘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굉장한 정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동산이라고. 이게 소득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이거는 거래세부터 시작을 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올릴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주한테 지금 하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이 더 붙게 되는 거죠. 부자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죠. 부자에 대한 세금도 결국은 소득이나 부동산이나 부자에 대한 세금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KBS에 출연을 해서 이게 확장 재정을 써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정세 문제를 꺼냈습니다. 정세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은 아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부자들 세금 더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결국은 정세를 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다음 주인가요? 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정세에 대해서 한두 마디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세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될 거고 결국은 세금을 내는 정세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세가 되면 부자만 정세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자의 기준이 어딘가요? 저는 이제 이 부자의 기준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월세에 대한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보다도 전월세 신고제부터 보자고요.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아니면은 집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아니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이 부자의 기준이 어딘가 불명확하죠. 소득 순위로 봐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했을 때 5분위가 부자인가요? 5분위 확실히 부자죠. 그죠? 그만큼 많이 버니까. 어쨌든 이 부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집 한 채 있는 사람, 그것을 전월세로 주고 있는 사람, 여기에 정세를 한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세 군불대기를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KDI가 발표를 할 때 결국은 정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워낙 많이 풀었어요. 워낙 많이 풀었어요. 당장 긴급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12조 가까이 풀었잖아요. 12조 가까이. 12조 가까이 풀었으면 이게 전 국민에게 풀었거든요. 기부를 받는다, 관제 기부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고용안정기금으로 쓰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12조 가까이 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1차, 2차, 3차 추경하죠. 올해만 하더라도 이대로 가면 국가 부채가 엄청 낮습니다. 엄청 낮아요. 잠깐 볼게요. 보세요. 국가 부채가 올해 거의 850조에 다다릅니다. 849조예요. 그러면 국가 부채 비율이 44.4%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3차 추경을 30조 정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예요. 경제 성장률은 0%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부채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처음 들어섰을 때 2018년에는 국가 부채가 35.9% 680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728조로 늘어나더니요. 38%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0년에 44.4%까지 849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데 정세를 안 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죠. 결국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표했죠. 매표. 4.15 총선에서 매표를 하고서는 결국은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국민이 다시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긴급재난지원금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추가 소비가 가능한 취약계층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심으로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이 참 좋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이라도 땡길 거 아닙니까? 경제성장률이라도 좀 받쳐주면 그나마 국가부채가 좀 덜 늘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잖아요. 지금 이게 849조라 그러죠.
아니에요. 44.4%라고 그랬죠. 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고요. 세금이 덜 거칠 테니까요. 세금이 덜 거칠 테니까요. 지금 뭐 법인세 쉽지 않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지는 한 법인세 진짜 쉽지 않아요. 법인세가 쭉쭉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가 받쳐주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도 충분히 떨어집니다. 소득세도 못 내는 사람이 수두룩해지겠죠. 그러니까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또 부자 정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굽니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이게 KBS에서 출연을 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곱씹어 보면요. 자, 확장 재정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세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공론화 과정. 이 공론화 과정이 저는 프로파간다로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결국은 세금을 전 국민에게 올린다 그러면 전 국민의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면피하고자 결국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올리겠다. 부자라는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집 한 채 예를 들어서 전월세 줬다는 사람이 부자예요? 글쎄요. 집이 너무 커서 전세 월세를 주고 나도 어딘가에 전세 월세에 살 수 있는 건데. 결국은요. 부자 정세한다면서 여론을 몰이하겠죠. 저는 그렇게 딱 보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부자 정세한다는 명분으로 공론화를 시키고 그러면 뭐 부자 정세하는데 나한테 세금이 안 올 건데 나는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반 이상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부자가 정세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 없이 정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아닐까 저는 싶어요. 어쨌든 부자를 정세한다는 거 이거는 누가 부자인지 잘 모르지만 어디까지가 또 부자인 줄 잘 모르지만 결국은 부자를 정세한다는 것 그렇게 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자 정세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예요.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